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정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생생한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제8대 종로구 의원으로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겨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섬기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다할 것을 다짐했던 초심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니문 뉴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니문 뉴타운에 들어선 경희궁 자이 아파트는 2,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이 전혀 없어 지난 6.13 지방선거 동안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도니문 뉴타운 입주가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수는 약 4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경희궁 자이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생들은 독립문 초등학교와 덕수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모두 단지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통학길이 매우 위험하여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 거리 등을 이유로 입주 전부터 도니문 뉴타운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이분들의 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독립문 초등학교, 매동 초등학교와 덕수 초등학교로 저학년의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95m에 이르는 넓은 도로와 여러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지하보도 및 육교 신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 등 이러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장기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2019년까지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현 서울시 교육청 부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경희궁지 복원으로 현 교육청이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는 경희궁지에 복원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고 200명 미만인 초등학교도 3개나 되니 적어도 45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도니문 뉴타운은 충분히 초등학교 신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이제는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종로구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과 교통안전, 편의를 위해 무엇이 최우선인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민선 7기 구정 목표로 삼아 종로가 실질적인 아동 친화 도시, 새로운 교육 도시로 발돋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학동 통일로 18길 인왕산 1차 아이파크 아파트 114동 앞 도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학 인왕산 1차 아이파크 114동 앞쪽과 무학동 주민센터로 가는 방향 지점에 통일로 18길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급커브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고 아이파크 경계 가림막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좁은 도로 폭 때문에 인도가 아파트 경계 가림막 방향은 없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왕산 1차 아이파크 아파트 후문이 바로 아래에 있어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인왕사에서 내려오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접촉 사고도 있었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의 지적을 조사해 보니 아이파크 114동 앞쪽에 무학동 60-3번지가 서울시 소유 공무원 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학동 60-3번지는 현재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아파트 경계 가림막 안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나무와 가림막을 철거하고 통일로 18길의 도로로 확충한다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어 운전이 수월해지고 넓어진 도로에서 원만한 커버가 가능해져 교통사고의 위험도 낮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의 기본은 안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아이파크 114동 앞쪽 무학동 60-3번지 도로로 확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약 6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지역 어르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몇몇 어르신들의 쉼터 아니면 고스톱 치는 장소로 전락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간의 협소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로당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각 동에 소규모 어르신 복지센터를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요가, 단전호흡, 기체조, 한글, 한자, 영어,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의한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치매 예방을 하는 등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배움의 기회나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가 적으신 어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소가 협소한 경로당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거점식 어르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더 하자면 그 소규모 어르신 복지센터를 제일 먼저 효자 등에 위치한
효자 공영 주차장 부지에 복합 건물로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가족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관계 단절, 소외 등으로 1인 가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종로구의 1인 가구는 약 3만 5천 명에 이르며 특히 이 중에서 독거 어르신이 6,600여 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가 4,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관수동 고시원 화재에서도 혼자 계신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고독사에 이르게 된다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를 보완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 동절기 사회적 고립 가구의 위기 대처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덕궁 뒷길 산책로 조성 및 3층 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삼청동으로 가려면 성균관대학교를 통과하여 와령공원길로 빙빙 돌아가야 합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보통의 체력으로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코스입니다. 명륜동과 해어동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창덕궁 뒷길 담을 따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방향으로 가는 산책로 조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남북회담본부 인근에 테니스장과 성균관대 법학관을 연결하는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면 삼청동과 명륜동 주민들의 도보 이동 환경도 개선되고 이 산책로를 통해 삼청, 명륜동을 이어주는 이야기길 조성도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삼청 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국역에서 출발하여 개동길, 중앙고등학교를 지나
삼청공원을 산책하고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남북회담본부와 창덕궁 뒷길의 담벼락 산책로를 걸어오면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명륜당에 이르게 됩니다. 대성전 앞마당에 서울시 기념물 제37호로 지정된 400여 년이 넘은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고 창경궁 후문에 있는 옛 우물투를 지나 대학로, 소나무길과 대학로를 걷는 코스입니다.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이 조성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청동과 대학로의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 방향으로 가는 산책로 조성과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 조성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